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 마감의 기술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양지수 하락세. 오늘은 좀 당황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셨을 하루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난이도가 그렇게 쉽다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1월 말부터 한 2월 중순까지는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방산주가 같이 올라가네 하면 안 올라가 있었던 현대 로템을 잡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를 잡든지 뭐 현대 로템 뭐 이런 종목들을 잡아가면서 결국에는 동반 성장을 같이 해줬단 말이죠.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삼양식품이 좀 올라가면 라면 수출을 그 다음 잘하는 기업이 어디지 하면서 농심을 잡아가면서 또 올라갔고, 로봇 같은 경우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 뭐 삼성전자의 뒷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게 올라가다 보면은 또 뉴로메카라든지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약간은 난이도가 좀 쉽다고 표현하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느끼기에는 모든 종목이 잘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3월달 그러니까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방산주라도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들도 같이 올라가다가 SDI만 올라갈 때가 있고 LG엔솔만 올라갈 때가 있고 이게 상당히 좀 힘든 거거든요.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이 난이도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내려가서 바닥을 찍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종목이 정말로 많이 떨어졌어요.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가지고 거의 1900 종목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10종목이면은 한 종목이 올라갔을까 말까 하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많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낙폭으로 크게 떨어졌냐 아니면 얕게 떨어졌냐, 떨어지는데도 조금 버틸만 한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은 오전보다는 전약 후강의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약 후강이 훨씬 더 좋은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미국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S&P 500 선물 지수도 꽤 괜찮아지고 있고, 지금 장중에 나온 뉴스지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미국 지수가 걱정이 되는 거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트루스 소셜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남기면서 테슬라가 15%나 빠졌으니까 남기면서 나도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거다. 여러분들도 국민들도 응원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남긴다라는 건 결국에는 어저께 낙폭이 컸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중간 선거라는 게 2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퍼포먼스가 좀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계속해서 단기 박스권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은 뭐 정확하게 뭐 예측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본 결과 2520포인트에서 2620포인트의 단기 박스권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중에 2520포인트를 깼습니다. 장중에 깼는데요. 역시나 깨자마자 바로 올라오는 흐름 보여줬고, 그다음 위쪽으로 본다면 2620포인트를 왜 집었냐? 갭을 딱 메꾸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갭 보이시죠? sap을 딱 메꾸는 표시를 해드릴게요. 갭을 딱 메꾸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은 물론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약하게 계속 뭐 작년 12월 달, 8월 달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대변하는 건 역시나 3월 달 들어오고 나서 솔직히 우리 수익 보면서 많이 판 종목 없잖아요. 근데 코스피를 보면요. 지금 음봉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음봉이 하나도 없다는 건 시장은 글로벌 이슈 때문에 오전엔 떨어졌다가 다시 그만큼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반엔 좋진 않았어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둘 다 지금 어쨌든 또 양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현재 보합이긴 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시장을 좀 끌어주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은 좀 힘듭니다만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좋습니다만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가지고 계신 종목을 일단은 홀딩하는 작전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쵸.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정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일정이 앞에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 갑자기 이런 뭐 시한폭탄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어쨌든 폭탄 발언이 쏟아지면서 장을 좀 한번 흔들어주긴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계획을 좀 잡아봐야 되는 건 미국의 CP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9시 한 30분경에 발표가 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장까지는 뭐 반영이 좀 덜 되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내일은 오늘 떨어진 만큼은 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는 아마도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오전장부터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CPI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원래 중요도가 한 60에서 70 정도였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95에서 99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결국에 미국 행정부 대통령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발언을 완벽히 인정하는 또 은연중에 좀 인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기서 더 높게 나온다면은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지게 되고 결국에 경기 침체도 또 늦춰지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CPI 지표가 중요하다. 거기다가 이제 1월달 CPI 지표가 원래 예상치가 2.9%였는데 3%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2와 3의 차이는 제가 경제학 지표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만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제 예측대로라면 2월달 CPI 지표는 2%대로 좀 낮춰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1월달 CPI 지수는 산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좀 단기적인 이벤트성인 CPI 지표가 쫙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2월달에는 1월달에 지표보다 좀 낮아질 만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아시다시피 WTI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WTI 유가 자체가 CPI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월달 CPI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미국 계란값이 때문에 계란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CPI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좀 두려운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봐야 될 건 원래 미국 연준이 현재 금리에 대해서 보는 건 CPI가 있고 근원 CPI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 근원 CPI에는 식품 지수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란값에 대해선 이 근원 CPI가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근원 CPI만 좀 체크를 해본다면 만약에 이번에도 CPI 지수가 한 2%대로 내려간다면 그나마 지금 좀 부담스러웠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CPI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 이제 14일 날 현지 시간 14일까지 국회 임시 예산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인데요. 미국은 한 해에 이 예산안을 짭니다. 예산안을 짜가지고 그거를 상원과 하원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 예산안대로 정부를 운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 작년 12월 20일 날 뭐 정부 셧다운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 예산안에 대해서 하원과 상원이 승인을 안 해주고 표결이 안 이루어지면 정부가 문을 닫게 됩니다.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셧다운인데 물론 작년 12월 20일 날 정부 셧다운 6시간을 앞두고 결국 표결에 성공을 해서 예산안이 넘어갔는데 그게 이번에 또 나온 거죠. 그래서 3월 11일부터 예산안 표결에 들어가고요. 14일까지 계속해서 불안감이 지속이 되니까 아마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상원과 하원, 레드 스윕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다 휩쓸긴 했어요. 그래서 하원 쪽의 표결은 문제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상원 쪽의 표결이 좀 문제가 있어요. 상원이 공화당이 수입을 하긴 했는데 53석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0석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남은 7석 때문에 혹시나 예산안이 또 지체가 되면 3월 14일 날 약간은 또 증시가 단기적으로 또 타격이 오지 않을까라는 점까지만 체크를 하고 이번 주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 아침에 나올 미국의 CPI 발표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2%대로 낮춰지기를 좀 기대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부 임시 예산안의 통과 여부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 좀 짚어봤고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 만약에 시초가로 공략을 한다면 어떤 종목으로 베팅해 보겠습니까? 편안한 투자가 제일 좋겠죠. 이동이 없고
그다음에 주가가 저평가고 싼 게 무조건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주가가 싸다 그래서 좋은 주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주식 투자가 쉽겠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고 이제부터 이 기업이 퍼포먼스가 낼 수 있는데 라는 기업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조금 편안한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솔루엠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솔루엠이라는 종목은요. 원래는 삼성전자의 부품 사업부였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따로 이제 회사를 차려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력에서는 합격점을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솔루엠이 주로 하는 사업이 뭐냐? 전자 가격 표시기라는 건데요. 영어로 말하면 ESL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편의점을 가시던지 아니면은 제 기억에는 롯데슈퍼나 뭐 홈익스프레스 이런 데 가면 가격이 옛날에는 이제 종이로 표시되어 있는데 요즘엔 전자기로 표시가 되잖아요. 바로 그거를 하는 업체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별로 뭐 얼마나 될까 이렇게 싶으신데 요즘에 ESG 경영이다, 종이를 줄여야 된다, 페이퍼리스를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시피 전자가격 표시제가 거의 의무화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닌데 유럽 쪽하고 미국 쪽은 거의 전자가격 표시제를 쓰고 있다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솔루엠이 만드는 ESL이 얼마나 시장 파괴력이 있냐? 시장 점유율로 따진다면요 2위에서 3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세계 1위 기업은 스웨덴의 프리센이라는 기업이고요. 2위는 프랑스의 이마고 탁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긴 한데 이 솔루엠이 가성비와 그다음에 이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점점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면 솔루엠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일단 솔루엠 종목을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024년이거든요. 2024년도에 주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주주주 흘러내리죠. 네. 기업이 좋은데 왜 주가가 흘러내릴까요? 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기다릴 수 있는 기업이에요. 2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은 솔루엠이 주력으로 매출을 하는 데에서 약간 그 반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안 좋아서 반품이 아니라 가격 표시제의 그 색깔이 3컬러에서 4컬러로 바꾸자 이래가지고 그게 약간 좀 바꾸는 과정에서 매출에 좀 쉽게 말해서 좀 펑크가 났고,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 수에즈 운하가 막혀버렸죠. 그래서 희망봉으로 돌아가면서 연간 100억 원의 물류비가 추가로 들어서 24년도에는 딱히 매출 뒀는데 돈 쓸 때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25년도에 왜 좋냐? 방금 말씀드렸던 3컬러에서 4컬러로 제품이 바뀌면서 여태까지 밀렸던 수주가 지금도 또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수에즈 운하가 좀 풀리고 있죠. 중동 쪽이 트럼프가 징정을 시키면서 수에즈 운하도 좀 풀리고 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솔루엠이라는 기업은 좀 길게 보시거나 올해만 딱 보시더라도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솔루엠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전자가격 표시기 ESL 사업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고요. 가성비 그리고 기술력으로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ESG 경영 기조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차트 보여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바닥을 3번째 찝고 있습니다. 바닥 찝는 가격은 제가 봤을 때 17,000원 라인에서는 손절 라인으로 좀 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많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17,000원 정도 손절 라인 딱 좀 짜릿하게 잡으시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번에 올라갈 땐 전고점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전고점 위쪽으로 올라가면 25,000원까지 보이니까요. 편안한 투자처인 솔루엠을 선택하시는 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솔루엠에 대한 분석이 증권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 영업이익 9%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KB증권 측에서 또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7,000원으로 함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는 솔루엠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